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강은정 교수님이 그 코로나 인 올 폴리시라는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인 올 폴리시냐 아니면 올 폴리시 인 코로나냐는 걸 한번 좀 짚고 가고 싶습니다. 이 현재 이 상황이 코로나 인 올 폴리시, 다시 말해서 국가의 이제 모든 정책이나 사업에서 코로나로부터 이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또 반영하고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향후 건강도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이 방법 없는 측면에서 좋은 경험이나 이제 사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모든 활동이 위축되는 지극히 이제 좀 수세적이고 수동적인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즉 그 코로나의 모든 정책이나 이 사업이 좀 갇혀 있는 올 폴리시인 코로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만일 이제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방향 정한, 아까 이제 패러다임 변화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사태를 건강도시로 어떤 국면 전환에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그 주제일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강도시가 건강 문제가 이제 어떤 재난보다 사회 경제적인 그 파급력이 크다는 거는 이제 이건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됐을 겁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그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때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신종 인플루엔자 이제 교훈을 제대로 좀 살리지 못했다는 이런 자책을 하면서 그 감염병 대책 강화를 다짐했고, 또 실제 이 메르스 경험이 코로나 대처에 상당히 도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나 국민이 이제 인식하는 이 건강 문제가 현재 이 감염병에 국한되고 있다. 아까 이제 강정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흡연이 코로나 감염과 이제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금연 분위기가 좀 약간 확산된 그런 정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만성질환의 경우에 만성질환을 가진 이제 코로나 환자의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해가지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국민 이제 건강과 사회 경제적 부담이 이제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흡연이라든가 이런 이제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건강 위험 형태나 이제 만성 질환이 이 감염병의 어떤 조전 역할 내지 어떤 부속물에 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좀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분위기에 흐르고 있는데, 결국 이 건강 문제의 우선순위도 이 사회 정치적인 어떤 조류에 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어하긴 한 한편 좀 씁쓸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실 그 감염병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만성질환이라든가 또 흡연과 같은 이런 불건강한 행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 코로나 그냥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 요인으로 이렇게 취급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 좀 학자 전문가들이 아까 그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No Disease Behind Left라는 이걸 좀 항상 의식을 좀 하면서 우리 전문가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이제 이 기회 포착을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정의를 다시 한번,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게 이제 WHO 정의더라고요.
또 자신의 이제 최대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창출하고 또 개선할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이제 지역 사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확장할지, 또 개인 간, 뭐 집단 혹은 기관 간, 부서 간, 뭐 부처 간 협력과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리고 이때 어떤 지속성,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속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보장할지, 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할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아까 고학생님 발표 내용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이제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신체 활동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오히려 나타내는 경우도 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별로 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정책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만 맞춰져 있고, 또 그로 인한 이제 부작용은 뭐 거의 지금 무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지금 학생들 등교 제한하고 또 뭐 체육 활동을 비롯한 어떤 집단 활동 거의 못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신체 활동, 학생들의 신체 활동 저하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부조차도 별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성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올 폴리시 인 코로나라는 말씀을 드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이 상황이 뭐 다행스럽게 좀 조만간 종결이 돼서 평상시 생활로 돌아온다면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일 장기간 이제 지속되거나 또 다른 뭐 감염병이 발생해가지고 대유행을 할 경우에 이제 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오늘 세 분이 말씀하셨는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한번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마스크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마스크만 하더라도 이 KF94를 끼고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이산화탄소는 축적이 되는 이 공기를 우리가 계속 하루 종일 마시고 있는데 그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이 마스크 폐기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로 인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고민을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사실 이제 혼자 운전대를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요새 뭐 산에 좀 가보면은 아무도 주변에 사람 없는데 그 공기 좋은 산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혼자 등산을 하고, 참 이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단하다. 한편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의식 수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러한 배려감, 참 이러한 이제 국민성에 참 이제 정말 감탄을 하면서도 좀 짠한 마음, 안타까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은 대단히 위대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은 앞으로 이 건강증진 운동 확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건강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건강도시를 위한 전략과 지원, 이게 좀 잘 갖추어진다면은 뭔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김진희 교수님이 아마 시간 관계상 뭐 슬라이드 내용을 좀 생략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딱 와닿는 게 그 리커버리야 리턴의 문제입니다. 회복이냐 회기냐. 그래서 아까 김진희 교수님이 선생님이 그 포스트 코로나의 회복은 회기가 아니라 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내용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좀 핵심적인 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회복이라 하면 리커버리는 이제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 아마 이런 의미일 건데요. 근데 우리 사회의 이전 모습이 과연 건강하기만 했던 건가 하는 거는 뭐 여기는 별로 동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반드시 나쁜 영향만 미친 거는 아니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상황과 시스템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태를 또 크게 바꿀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한 거는 상당히 큰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을 해서 코로나 시대의 건강생활 실전법을 개발해서, 이건 아마 고방욱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사후에도 좀 지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적 회계를 통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또 전화 위복이 돼서 뭐 제대로 된 건강 도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토론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진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정진이나 건강도시 분야를 책임 맡아서 연구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학위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보건교육으로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 하시죠. 네.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008년부터 건강영양평가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강은정 교수님이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건강영양평가 사업을 제안을 하시고 그 기반을 처음에 이제 구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연구원에서 매년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건강영양평가 시범 사업도 해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영양평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 취지가 주로 그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의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사실 건강영양평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 요구도라든지 또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특히 취약계층이 어떻게 이제 그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그 건강 영양 평가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아직 법제화된 거는 없지만 이제 환경보건법 하에서 건강 영양 항목을 검토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또 생태계하고 관련된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사 또는 분석을 해서 국민 건강과 관련된 영향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토론을 드리자면, 그 강은정 교수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그 코로나19와 건강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의 적용 방안 이것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건강도시의 기본적인 취지, 도시의 그 설계와 도시 개발의 그 기본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건강 영양 평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이 가져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자 할 때 사실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행정적이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시의 여러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또 소통이 증가하고 이러면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고강욱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그 UN SDG의 그 주요 목표들과의 연계를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 UN SDG의 그
주요 목표들도 사실은 이제 건강 형평성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목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건강의 결정 요인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취약한 상태 때문에 이제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구 집단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수요와 이제 요구도를 잘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김진희 선생님도 말씀을 발표하셨 할 때 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실 뉴노멀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귀가 아닌 이제 회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 뉴노멀의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고강욱 교수님께서도 발표할 때 반영해 주신 그런 그 활동적인 이동 전략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또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초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방역 대책이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사실 그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자고 막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도 많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도루묵 같이 돼가지고 다 자차로 이동하는 것을 더 권장하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또 일회용품을 다시 많이 사용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좀 전에 박순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마스크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회용품의 폐기물 막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또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강 도시를 생각할 때 또 회복력 있는 건강 도시를 추진하고 하자 할 때 이 원헬스의 개념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또 바이러스가 닥친다 해도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려면 지속 가능하게 대처하려면 원헬스의 개념으로 우리 도시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계의 환경적인 생태계의 문제도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방 정부에서 이런 좀 더 다부분 간의 이 협력이라든지 연계하는데 좀 더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그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그 아이템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시에 잘 했고, 제가 받아 듣기로는 대체로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이 둘이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두 분에서 이야기한 걸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영이라는 분이 이건 질문이라는 분들도 코멘트인데 예방의학회 발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한 거죠? 예, 막 그렇게 틀림없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강상구라는 분이 굉장히 긴 질문을 했습니다. 주로 고강 선생님한테 대하는데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예방의학 전공의 강상구입니다. 고강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도시 설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피지컬 액티비티를 정진시키기 위해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과 더불어 빌트 엔바이러먼트 접근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트 엔바이러먼트. 네. 그리고 빌트 엔바이러먼트 전략의 일부로 컴팩트 랜드 유즈를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혹은 이 사태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비하는 도시 입장에서 컴팩트 랜드 유즈 정책에 대한
권장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아닌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준비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예방약 기책에서 발표자는 추후 공개해드리겠답니다. 네, 고홍 선생님 먼저 질문. 예, 관심 가지시고 질문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체 세션의 제목이 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 방향인데, 뭐 질문 자체에 사실 답이 들어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액티브 트랜스포테이션이고, 사람이 아닌 또 바깥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인바이러먼털 접근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류 틀에 따라서 이게 뭐 인포메이셔널 어프로치냐, 정보 접근이냐, 안 그러면은 사회 행태, 동아리나 카운슬링이나 이런 행동과학적 접근이냐, 안 그러면은 뭐 정책과 환경 접근이냐, 이걸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컴팩트 랜드 유즈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아주 긴 역사를 가진 좀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중세에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이제 농노들이 도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근데 도시가 그 당시에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이라는 단행본에 보면은 도시의 사망률이 훨씬 높아서 도시가 거의 묘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그 위생 문제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상하수도, 여러 가지 뭐 환기 또는 주택 건설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했고, 식량 부족의 문제는 이제 질소 고정, 비료나 이런 걸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엄청나게 증가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석탄과 석유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포드의 T 모델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비로소 이제 가든 시티, 더러운 도심을 탈출해서 이제 신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퇴근을 할 수 있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전원 도시, 그게 뭐 시카고 박람회 때는 아주 웅장한 건물을 세우는 히틀러 시대의 그리스 신전 같은 막 그런 백색 도시, 뭐 미화 도시, 뭐 전원 도시 이렇게 되었다가, 그러나 이게 이제 자동차 출퇴근이 차가 막히고 오염이 되고 너무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하니까 뭐 우리 알다시피 이제 도심 회귀하는 뉴욕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맨하탄이 우리나라 강남처럼 이렇게 회귀하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인기 유튜브인 그 홍익대 교수인 유현중 교수의 유튜브에 보면 아주 재밌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컴팩트 랜드 유즈, 즉 도심에서 뭐 생활과 여가와 직장을 다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큰 흐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뭐 타지 않는 1층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뭐 생기게 되고, 또 건물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병원을 지을 때도 그렇고 건물을 지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거단지나 이런 데는 뭐 바람길이라고 해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모여 살면서도 밀접한 접촉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석했더니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부분들이, 근데 오히려 좀 부족한 게 너무 큰 그림이 아니었는가. 에너지와 도시와 교통과 재료와 보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거버넌스나 정책의 공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학회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건강도시가 채워줘야 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순호 교수님 말씀하신 데 대한 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 무슨 재난 심리에 관한 책인데, 그래서 이 재난 심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는, 위험을 인식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이런 익스페리언셜, 감정적인 과정에 따라서 이 정서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광우병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도 그때 뭐 뉴욕에 뭐 환자들이 뭐 시체가 쌓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 같은 이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이제 자연을 전례 없이 침범한다든지, 공장식 축산으로서 뭐 육식을 선호하고, 또 밀집과 이동이 대세화된 이런 생활 자체가 아까 그 회귀가 아닌
이제 정말 리질리언스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압도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뭔가 감정적인 단서가 잘 우리 인간의 이 뇌에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죽음에 대한 태도처럼 그냥 밀쳐놔 버리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침묵이라는 규범이 만들어져서 국회의원들이 모이더라도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기후 변화는 굉장히 말 꺼내기가 어려운 그런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제 이 지속 가능한 뭐 이동이라든지 우리 건강 형평성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큰 문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게 뭐 정치적인 정파나 종교나 뭐 이런 사고나 이런 것이 다 다르더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재난 심리학에서는 결국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그 재난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꺼리고 당장 할 수 있는 복구 작업에 이렇게 몰두하고 그런 자금을 쓰는 일은 또 인간의 사회성이 그런 쪽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코로나19를 위한 건강도시 정책 방향에서 사실 또 팬데믹이 다음번에 언제 올지 뭐 주기는 사실 짧아질 것으로 예측이 거의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압도적이고 큰 그림보다는 당장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등교 문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돌봄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또 전체적으로 우리 오히려 환경부서에서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는 뭐 한 400페이지짜리를 보니까 우리 보건 지표들을 다 가져가지고 그쪽에서 환경에 대한 뭐 적응 계획을 만들고 완화 계획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 팬데믹의 입장에서 취약성 평가라든지 리스크 평가라든지 오히려 우리 보건 분야를 넘어선 저 지속가능 정부 협의회에서 만든 그 C4이라고 40대 뭐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이런 어세스먼트 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속가능 정부 협의회 툴이 있고 UNDP 툴이 있고 WHO 툴이 있고 오히려 우리 보건 분야가 오히려 그런데 좀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건강도시 정책 방향으로서 아까 우리 김진희 쌤이 이야기하셨던 그와 같은 좀 종합적인 큰 시각에서 취약성 평가도 해 나가고 그런 거를 아까 우리 박순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건강도시 1.0 행콕 박사가 작년에 그 우리 그 IUHP 건강정진 보건교육 총회 오셔가 본인이 스스로 건강도시 2.0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완 헬스 내지는 좀 생태적 건강도시의 정의를 좀 새로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우리 광상구 쌤한테 대한 답변이 조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소령 교수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우리 최현진 박사님 건강영향평가는 저는 건강영향평가가 너무 광범위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테르담이나 이탈리아 10개 도시나 이런 데처럼 국민들의 딱 피부에 와닿는 우리 도시에서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인구가 이만큼 늘었을 때 10년 안에 돌아오는 돈이 얼마다? 4배냐? 5배냐?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를 그 팝업 자전거 도로는 실제 돈이 얼마 안 들더라고요. 이탈리아 도시 그 10개 도시 리뷰에는 논문을 보니까 거의 뭐 투자 금액이 거의 몇 억 수준이더라고요. 몇 백억도 아니고 그냥 그 꽃갈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돌아오는 이득이 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몇 억이 된다. 그래서 우리 건강영향평가의 입장에서도 코로나라는 기회의 시장을 이용해서 이 활동적 모빌리티 사고에 대한 좀 조명도 하고 또 이동을 장려했을 때 나타나는 이점도 계산을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김진희 쌤한테는 아까 원헬스 이야기를 약간 그게 몇 번 우리 정부의 발표에서도 좀 나오는데 어디서 유래되고 WHO에서 유래된 건지 저도 몇 번 듣긴 했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아시는 바가 있으면 원헬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남은 시간에 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겸 코멘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김진희 생 하실 말씀 짧게, 지금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예. 네, 그 원헬스라는 개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건강이라는 문제를 바라봤을 때 단순히 사람의 인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환경, 그 생태 그리고 전체 지구적인
그런 유기적인 생태학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의 건강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라든지 또 각 사회 각 부문의 역할들을 멀티 디서플리너리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저 말씀 주셨던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 빌드 베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게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의 건강은 우리 지구 전체, 환경 전체 건강의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한다면 또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 음식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이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다음 세대의 건강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러한 추세의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영 선생님 혹시 하실 말씀? 허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건강 증진의 본래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좀 포괄적인 그런 의미의 건강 증진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헬스 플랜 2030이 이제 막 이제 개봉 박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건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회, 경제적, 물리적 환경 조성에 좀 방점이 찍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부문 간 협력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뭐 다른 부처에서 건강을 고려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보건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해서 중요성을 천명하고, 지금 코로나 올팔러스인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다른 부처에도 그렇게 옹호하고 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모임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좋은 걸 해주고 좋은 토론을 해주는데, 질병 중심 접근이 아닌 건강 중심의 접근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은 건강도시 추진법이라든지 또는 모든 정책에서 복원을 하는 HIAP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고, 세 번째로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메인이 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이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덜 앉아 있고 더 움직여라 하는 메시지가 하나 중요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메모를 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후의 회복은 과거로 단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더 건강한 상태, 도시로 그걸 재생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자 세 분과 토론자 여러분 12분 여러 가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프로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여기 한번 강상규 선생님이 이야기한 컴팩트 랜드 유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항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그냥 됐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말씀을 프로에서 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으면 시간이 딱 된 것은 정신해요. 10시 반 딱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